안녕하세요. 뇌피소설가 입소문TV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리뷰를 계속 써나가고 있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자잘한 주제가 몇 개 남았지만 이쯤에서 1회를 관통하는 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봐도 너무 잘 만든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시나리오는 한 회차에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게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에피소드들을 커다란 틀에서 살펴보면 같은 재질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첫 번째 시즌의 7회부터 단 하나의 주제에 대한 리뷰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리뷰가 나왔고 그걸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시즌2 첫 회를 보니 이런 구성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이브에서 종종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리뷰하는 드라마에 한해서는 다른 채널의 리뷰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다른 리뷰를 보게 되면 저만의 이야기를 온전히 풀어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매 회차마다 제작할 한 회차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 시리즈는 가장 객관적이지 못한 지극히 주관적인 저만의 해석을 전해드리려는 노력의 결정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차를 관통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서부터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매 회차마다 그런 메시지를 생각해보시고 또 의견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번 1회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1회에 나왔던 에피소드를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키워드에 대해 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슬기로운 의사생활 첫 회는 의외로 구구즈 5친구들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장겨울과 추미나의 에피소드를 메인으로 보여줬는데요. 장겨울은 첫 등장부터 축축하게 젖은 머리로 등장했습니다. 외과 유일의 레지던트 장겨울 선생이 얼마나 바쁘고 또 그걸 얼마나 잘해내고 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장겨울이 처음 등장한 곳은 계단실이었죠. 혹시 장겨울이 엘리베이터 타는 거 보신 분? 첫 회 내내 장겨울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마저 아까워서죠. 장겨울은 늘 계단을 이용해서 병동을 돌아다니는데요. 처음 장겨울이 앉았던 스테이션은 송수빈 선생이 보이는 걸로 봐서 간담초외과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환자 상태를 체크한 뒤 환자들을 쪼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폐활량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하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폐렴이 온다는데 솔직히 수술하고 그걸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죠. 하지만 한겨울 서리빨 같은 단호한 장겨울의 태도에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들은 하나같이 폐활량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확인한 데쓰니 그때까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또 한 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권순정 교수의 오더를 받은 장겨울은 또다시 계단을 통해 다음 병동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소아외과, 정원이의 회진이 잡혀 있었는데요. 숨가쁘게 병동 환자들의 기록을 체크한 뒤 회진을 따라 나섰습니다. 승우한테 수액을 줬는데도 미열이 있는 것에 이어 채은이의 기분까지 체크해서 보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술 후 염세주의자가 된 채은이, 여러 병동의 환자를 케어하면서 몸 상태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체크하는 장겨울이었죠. 율제병원 인간들은 정말 능력치가 너무 높아서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외과의 하나뿐인 레지던트라서 바쁘고 힘들만도 하지만 장겨울은 그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추미나는 시작부터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그건 그거고 또 일상은 일상이죠. 병원에서의 첫 장면은 산모의 드레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걸려오는 양석형의 전화. 산모는 드레싱을 위해 조금 수치스러운 자세를 하고 있었죠. 추미나는 그런 산모의 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양석형의 전화를 받았다가 석형이가 나중에 전화하란 말을 듣고서야 그걸 의식했습니다. 혼나는 건 당연한 수순.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두 번은 안 된다. 석형이의 이야기를 듣고서 추미나는 시리에 빠졌죠. 한승주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푸념을 늘어놓는데 여기서 했던 이야기가 이번 주 주제의 핵심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경험하지 않은 건 하나도 알지 못할까요? 스스로 알아서 깨우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제로에서 시작. 의사로서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아무튼 빵점이에요. 그 순간 응급실에서 콜이 들어왔습니다. 김수정 산모였어요. 추미나가 떠난 자리에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커피가 남아있었죠. 이 커피에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 장겨울의 계단과 같은 재질의 표현이란 생각이 듭니다. 장겨울과 마찬가지로 추미나 역시 힘든 레지던트 생활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최선. 저는 1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최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나가 석형이한테 질문할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 어떻게 낮은 확률을 선택할 수 있었냐는 질문. 그때 석형이는 두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고 그래서 확률이 낮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두 사람을 도와주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대답했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석형이도 무섭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계산하면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이야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석형이는 그것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추미나는 경험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모르고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다는 푸념을 털어놓았었는데요. 그걸 들은 한승주는 별다른 대답 없이 웃기만 했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했을 거고, 미나도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첫 회의 이야기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세상 어느 기준을 갖다 대도 그 무엇보다 완벽한 최선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각자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이야기죠. 장겨울은 유일한 외과 레지던트라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발맞춰 병동 환자들도 폐활량 연습에 최선을 다해야만 했는데요. 추미나도 실수투성이었지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좋은 의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으로 들어온 김수정 산모 역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교수님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너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아기를 지키기 위한 최선, 그런 의지에 맞춰 석형이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석형이 전에 진단을 내렸던 염세희 교수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염세희 교수도 김수정 산모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것이 산모의 건강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겠죠. 다른 누군가의 최선은 나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자리, 그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각자의 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까지 1회에 대해 총 6가지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그 이야기들 속에 녹아있던 최선을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1회에서는 석형이가 직접적으로 언급해줬던 거라 조금 쉬운 회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익준이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인생은 늘 현재 진행형이고 연습이 없는 처음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 석형이를 비롯해서 구구주 5친구들은 누구보다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실력 좋은 의사로 표현되는데요. 그런 이들도 석형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는 무섭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 끊임없이 불안하고 고민하겠죠.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 앞에서는 추미나처럼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다며 자책했던 순간도 많았겠죠. 그런 불안감은 누구나 안고 산다는 이야기.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못나 보이기도 할 텐데요. 나보다 나아 보이는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한 불안감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책감에 젖어들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 그것만 생각한다면 엉망처럼 생각했던 당신의 어떤 하루도 빵점이 아니라 100점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뵙죠.